런던의 고풍스러운 펍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는 아서에게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59세의 아서는 창밖을 응시하며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내 베아트리스는 조용히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고, 그들의 오랜 친구 데이비드와 클라라는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데이비드의 동생 에드워드도 자리에 함께했는데, 그의 매력적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베아트리스의 시선을 끄는 듯했다. 아서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늘 이성과 절제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의 삶은 마치 잘 정돈된 서류 가방과도 같았다. 예측 가능했고 안정적이었으며 늘 그래왔듯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펍 안의 공기는 무언가 달랐다. 와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만남 때문이었을까? 아서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과 같은 파문이 일렁였다. 그래서 말인데, 데이비드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아서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오래전 그들이 아직 젊고 혈기왕성했던 시절, 술에 취해 나누었던 대화. 그 당시에는 그저 농담처럼 여겼던 금기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 바로 스와핑이었다. 베아트리스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처럼 우아했지만 아서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클라라는 붉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다.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다. 요즘 우리 삶이 좀 단조롭잖아. 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의 그것과도 같았다.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느껴졌다. 재미있겠는데? 클라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꿀처럼 달콤했다. 오랜만에 스릴을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들은 꽤 많은 와인을 마셨다. 와인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일깨운 것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고 웃었고, 그리고 그 금단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생각해, 아서? 데이비드가 물었다. 한번 해볼래? 아서는 망설였다. 그는 베아트리스를 사랑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행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클라라에 대한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아서가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요. 걱정 마, 아서. 클라라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자고. 우리 모두 친구잖아. 아서는 클라라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어쩌면 정말 괜찮을지도 몰랐다. 아서, 당신 생각은 어때? 베아트리스가 물었다. 아서는 베아트리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아서가 말했다. 당신이 괜찮다면. 베아트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한번 해봐요.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마치 비밀 요원처럼 조심스럽게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다음 주, 아서와 클라라는 런던의 한 미술관에서 만났다. 그들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지적인 면모에 감탄했다. 클라라는 성공한 사업가답게 자신감 넘치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아서는 그녀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미술관 관람을 마친 후 그들은 근처의 하이드파크를 산책했다. 늦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그들의 뺨을 스쳤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서. 클라라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아서가 대답했다. 우리 정말 괜찮을까? 클라라가 물었다. 아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클라라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요. 아서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클라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늦가을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도 그래요. 아서, 클라라가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설렘, 불안, 죄책감, 그리고 욕망. 그날 밤, 아서와 클라라는 런던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들의 몸은 뜨겁게 타올랐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가 되었다. 아서는 클라라에게서 잊고 있었던 열정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불꽃과도 같았다. 그녀의 손길은 강렬했고 그녀의 키스는 달콤했다. 아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서, 클라라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요. 아서는 클라라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호텔방을 나섰다. 그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달았다. 아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베아트리스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서를 보자 얼굴이 붉어졌다. 어땠어요? 베아트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서는 베아트리스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아서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베아트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서를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의 작은 배와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가야만 했다. 아서, 베아트리스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것. 아서는 베아트리스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 그는 꿈속에서도 클라라의 붉은 머리카락과 데이비드의 장난기 어린 미소, 그리고 에드워드의 유혹적인 눈빛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런던의 안개 낀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베아트리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또한 자신이 클라라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덧없는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서는 집으로 돌아가 베아트리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날 이후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상담을 받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사건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아서는 가끔씩 클라라를 생각했다.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 그녀의 매혹적인 미소, 그리고 그녀의 뜨거운 손.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고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어느 늦가을 저녁,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서, 베아트리스가 말했다. 우리 괜찮을까? 아서는 베아트리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아서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슬픔과 기쁨, 후회와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 어떤 폭풍우도 함께 헤쳐나갈 것.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아서는 템스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았고 변화했으며 그리고 성장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삶의 소중함을 아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베아트리스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들은 함께 런던의 밤거리를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아서는 그날 밤의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배웠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그는 베아트리스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시간은 흘러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노년을 맞이했다. 그들은 여전히 런던에 살았고 템스 강변을 산책하며 지난 날을 회상하곤 했다.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씁쓸하지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아서는 가끔씩 클라라와 데이비드를 생각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들도 그날 밤의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잊어버렸을까? 아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아서는 베아트리스와 함께 템스 강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날 밤의 호텔방을 연상시켰다. 베아트리스, 아서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베아트리스는 아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아서.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서는 베아트리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가 가득했. 사랑해요. 베아트리스. 아서가 말했. 나도 사랑해요. 아서. 베아트리스가 말했.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그 어떤 젊은 연인들의 키스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아름다운 석양 속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축복했.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템스 강물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 아서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는 비록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 그는 베아트리스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로 채워갈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영원한 행복을 꿈꾸었.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 그들은 함께 앞으로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맹세했. 어느 늦은 밤, 아서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템스강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 그는 침대 옆에 누워있는 베아트리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 아서는 베아트리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영혼의 안식처였. 아서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베아트리스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꿈속에서도 베아트리스와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 그들은 손을 꼭 잡고 런던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 그들은 그렇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런던의 밤하늘만큼이나 깊고 아름다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아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 그는 베아트리스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했.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템스 강물과 함께 흘러갈 것이. 아서는 눈을 감고 베아트리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녀의 숨소리에서 삶의 리듬을 느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 그는 그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삶의 의미, 사랑의 가치, 그리고 용서의 힘을. 그는 그 모든 것을 베아트리스를 통해 배웠. 그녀는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연인이었고, 그의 친구였. 아서는 베아트리스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런던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그들은 오래된 펍을 다시 찾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추억이 깃든 그 펍은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그들은 그날 밤 이후로 그 펍에 다시는 가지 않았.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여전히 그대로네. 아서가 펍 안을 둘러보며 말했. 그러게요. 베아트리스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와인 2잔을 주문했다. 와인이 나오자 그들은 가볍게 잔을 부딪히며 지난 날을 회상했. 기억나요? 베아트리스가 조용히 물었. 그럼요. 아서가 대답했다. 잊을 수 없.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와인을 마셨다. 펍 안은 조용했고 그들의 추억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 후회해요? 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 아니요. 베아트리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아서가 말했다. 그 일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베아트리스가 동의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미소에는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 고마워요, 베아트리스. 아서가 말했다.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줘. 나도 고마워요, 아서. 베아트리스가 대답했다.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었어. 그들은 다시 한번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와인잔에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추억이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담겨 있었.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오래된 펍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 그들은 함께 앞으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맹세했. 그날 밤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 아서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베아트리스 그리고 클라라와 데이비드를 만났. 그들은 모두 런던의 한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 아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반갑게 아서를 맞이해. 아서, 오랜만이네. 데이비드가 말했. 그러게요. 아서가 대답했다. 잘 지내셨어? 그럼 잘 지내고 있지. 클라라가 대답했다.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서가 말했. 그들은 함께 돗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즐겁게 웃고 떠들었. 아서는 그들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 저기, 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아서. 데이비드가 말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맞아요. 클라라가 덧붙였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 아서는 그들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 고마워요. 아서가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우리도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그들은 다시 한번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와인잔에는 그들의 우정과 그들의 추억.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공원에서 자신들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 아서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옆에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는 베아트리스를 보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삶의 의미, 사랑의 가치, 용서의 힘, 그리고 우정의 소중함. 아서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베아트리스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했다. 그는 베아트리스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템스 강물과 함께 흘러갈 것이다.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이야기가 그들의 영원한 사랑의 맹세로 막을 내린 지 10년 후, 런던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으로 물들어 있었다. 템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그들의 추억이 깃든 오래된 펍,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갤러리,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았던 아늑한 집과 모든 곳에서 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 어느 화창한 봄날,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아들, 제임스가 런던을 방문했. 그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런던 곳곳을 여행하고 있었. 제임스는 템스 강변을 거닐며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다. 그는 아서와 베아트리스가 처음 만났던 갤러리로 향해 그곳은 여전히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 그 자체로 남아있었. 갤러리 안을 둘러보던 제임스는 한켠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서와 베아트리스, 그리고 클라라와 데이비드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 제임스는 그 사진을 보며 부모님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그날 저녁 제임스는 아서와 베아트리스에게 그 사진에 대해 물었다.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 그들은 제임스에게 자신들의 젊은 시절의 실수와 그 실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된 이야기를 들려줘.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구나. 아서가 말했. 하지만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우리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 어머니, 제임스가 말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서와 베아트리스는 제임스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그들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제임스, 베아트리스가 말했다.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상처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란. 네, 어머니. 제임스가 대답했다. 두 분의 사랑을 보며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 그날 밤 제임스는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 그는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사랑, 클라라와 데이비드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것 같았. 다음 날, 제임스는 런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런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는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클라라와 데이비드의 우정을 통해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배웠. 제임스는 자신의 삶을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다짐했. 그는 아서와 베아트리스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 그는 클라라와 데이비드처럼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그 우정을 영원히 간직할 것. 제임스는 런던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었. 그는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아들로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 시간이 흘러 제임스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였다. 릴리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다. 제임스는 릴리를 보며 베아트리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제임스와 릴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들은 아서와 베아트리스처럼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제임스는 릴리에게 자신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릴리에게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사랑, 클라라와 데이비드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런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 부모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릴리가 말했다. 저도 당신과 함께 그런 사랑을 하고 싶. 나도 그래요, 릴리. 제임스가 말했다. 우리 함께 영원히 사랑해. 제임스와 릴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은 아서와 베아트리스처럼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것이.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 그들은 그렇게 런던의 밤하늘 아래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 세월은 흘러 제임스와 릴리도 어느덧 노년의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아서와 베아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 어느 날 그들은 템스 강변을 걷다가 우연히 클라라의 딸 소피를 만났. 소피는 어머니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 또한 런던에서 화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었. 어머, 혹시 제임스 아니세요? 소피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 소피!
이게 얼마만이에요? 제임스도 그녀를 알아보고, 그러게요. 런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정말 기뻐요. 릴리, 이쪽은 소피예요. 클라라의 따님이죠. 제임스가 릴리에게 소피를 만나서 반가워요, 소피. 릴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 저도 반가워요. 어머니께 제임스 씨와 릴리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소피가 그들은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는 어머니 클라라의 근황을 전했고, 제임스와 릴리는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께서 종종 아서 씨와 베아트리스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피가 말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늘 말씀하셨. 클라라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요. 제임스가 회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릴리가 덧붙였다. 클라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고마운 사람이.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겼. 템스 강변에는 어느덧 노을이 짙게 깔리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 소피, 언젠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릴리가 말했다.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사진도 네, 꼭 그럴게요. 소피가 흔쾌히 대답했다. 저도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그들은 그렇게 또 한 번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제임스와 릴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템스 강변의 노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제임스는 릴리에게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앨범 속에는 아서와 베아트리스, 클라라와 데이비드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 사진들을 보니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제임스가 말했다. 아서와 베아트리스, 클라라와 데이비드 모두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게요. 릴리가 동의했다.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제임스와 릴리는 앨범을 함께 보며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날 밤 늦도록 잠들지 못했.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용서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 그렇게 아서와 베아트리스의 이야기는 제임스와 릴리, 그리고 소피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어.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마치 템스 강물처럼 영원히 런던의 곳곳에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